네, 키스시오가 이어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건 진짜 세상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고요. 미나상 건니치와 시라 데스. 오늘은 일본 드라마 2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스토리 설명도 하면서 제가 보고 좋았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에도모아제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제가 한때 시대물 관련된 드라마를 너무 좋아했어서 일본에는 이런 시대물 관련된 드라마가 없나 찾다 보니까 이 드라마를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됐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여기에 나오는 여주인공 오카다 유이님이 정말 이쁘게 나와서 제가 반해버렸던 적도 있었는데요. 남자 주인공 크라지 역을 맡은 하야마 소노님이 이 드라마에 나오시는데요. 남자 주인공이 삼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알바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길 한복판에서 오이란을 만나게 되는데요. 남주는 자기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줄 알고 그대로 집에 가게 되는데 그 집에 오이란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삼촌이 길에서 헤매고 있는 오이란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이제 저희의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크라지는 센카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지만 삼촌의 딸인 토시노가 에도 시대를 너무 사랑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이 시간에 여자를 밖으로 보낸다고? 저질이야? 이렇게 말을 해서 결국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센카는 크라지와 함께 삼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스토리인데요. 여기서 쿠라지가 좋아하는 카스 이즈미라는 여자분이 나오는데 이 카스 이즈미는 광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쿠라지를 남자로 보진 않지만 점점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이 광고 회사의 사장인 토리이 나오키 역을 맡은 마에다 고키나님이 나오시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토리이 나오키가 에도 시대 때 센카의 연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 토리이 나오키가 처음에는 센카를 이용을 하지만 점점 회차가 거듭할수록 빠지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드라마는 해피엔딩이고요. 중간 회차에서 센카가 에도 시대 때로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약간 그 장면을 보고 슬퍼서 울 뻔도 했었고 확실히 시대물이라서 그런지 센카가 쓰는 말투가 옛날 말투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긴 했지만 재밌게 봤던 드라마였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왕에게 바치는 약지인데요. 이 드라마에서는 천년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하시모토 칸나님이 여자 주인공 역할로 나오시고요. 야마다 료스케님이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시는데요. 하네다 아야카는 여기에서도 절세미녀라는 타이틀로 예쁜 외모 때문에 주변에 남자들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여자 손님들과 자주 싸움이 나서 옮기는 직장마다 3개월을 버티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웨딩회사 대표인 니타 토우고는 이 사실을 알고 웨딩 플래너로 일하고 있는 아야카를 불러내 결혼하자는 제의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쇼원도 부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서로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는 척 연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안 좋아하는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서로 달달하게 빠져드는 걸 보실 수 있는 드라마이고요. 약간 여기에서 나오는 빌런은 좀 의외의 인물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직접 이 드라마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의 귀여움은 곧 소비기한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여기에서도 야마다 료스케님이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시고요. 여주 사나다 이즈미 역할을 맡은 요시네 코코님이 나오십니다. 코스케는 맥주 회사의 영업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귀여운 외모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를 좋아하고 인정하는데요. 어느 날 맥주 신제품 행사에 등장하면서 기사까지도 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중년 아저씨와 우연치 않게 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되는데요. 코스케는 이 아저씨의 말을 믿지 않고 점점 잊어갈 때쯤에 영업부의 신입 여자 사원인 이즈미의 담당을 하게 됩니다. 여주인공은 차갑고 잘 웃지는 않지만 일은 또 잘해가지고 남주가 그녀를 불편해하는데요. 그러다가 남주가 여친에게 차이게 되면서 아저씨의 말이 떠올라서 절망하게 되지만 우리의 여주 이즈미와 함께 일을 하다 보면서 남주가 이 여주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같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드라마인데요. 일단 야마다 료스케님이 정말 귀엽게 생겼고요.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거의 마지막 화쯤에서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드라마는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신의 편애라는 드라마인데요. 일본 드라마를 찾다가 후르카 유키님이 이 표지에 있는 걸 보고 우연히 보게 된 드라마인데 너무 재미있어서 추천을 드리기 위해 가져왔는데요.
남주 역을 맡은 후리와라 타이요님이 매일 신사에서 500엔씩 넣고 100번 기도를 하는 것을 성공해서 신 역할을 맡은 후루카와 유키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는데요. 야마노는 어느 공원에 자신이 좋아하고 있던 소꿉친구를 부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소꿉친구가 켄타라는 남자였던 거예요. 남주는 그에게 고백을 하지만 켄타는 남자를 그런 대상으로 볼 수 없어 라고 그에게 차이고 공원을 빠져나가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결국 신을 만나서 켄타의 연애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자가 되고 싶어 라고 말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여주 텐도 카구라로 눈을 뜨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온 여주는 요즘 일본에서 유명한 사쿠라다 히오님이 이 역을 맡으셨는데요. 그리고 그녀가 켄타가 다니고 있는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고 그와 친해지기 위해 일어나는 스토리인데요. 먼저 히오리님이 너무 이쁘게 나오셨고 이 드라마는 약간 BL과 청춘 로맨스가 섞여 있어서 BL에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드라마입니다. 벌써 마지막 5번째 드라마인데요. 이건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경을 써야 합니다. 5번째 드라마는 롱 베케이션이라는 드라마인데요. 기무라 타쿠야님이 맡으신 센나 히데토시는 피아노 아티스트를 꿈꾸는 남주인데요. 어느 날 여주인공인 미나미 나츠미가 결혼식 당일 신랑에게 버림을 받고 약혼자가 남긴 주소로 가게 됐는데 히데토시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약혼자와 히데토시는 룸메이트 사이였고 어쩌다 보니 여주와 이제 히데토시의 갑작스런 동거 생활을 그려낸 드라마인데요. 기무라 타쿠야님이 여기에서는 정말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주님을 통해서 점점 마음을 여는 드라마인데요. 이건 진짜 세상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고요. 기무라 타쿠야님의 리즈씨 얼굴이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랄랄라 러브송이라는 되게 유명한 곡이 있죠. 그리고 또 되게 유명한 명장면이 있는데요. 기무라 타쿠야님의 스시오카 무조건지 이거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의 마음을 울렸던 면 장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본 드라마 2탄을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로맨스 드라마 중에서 어떤 거 볼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해주신 드라마를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今までご覧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じゃあねー。